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2부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1부하고 2부 순서가 뒤바뀌는 날입니다. 자, 오늘 2부니까요. 오늘은 우선 이 시간에 저희가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먼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9시부터는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또 이 시장에서 좀 가려야 할 종목들을 저희가 좀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2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저희가 참여 방법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궁금증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접속하지 않으셨다면은, 종목도 접수하지 않으셨다면은 빠르게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으로 손쉽게 종목 신청을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6글자를 검색해서 저희 단체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방이고요. 그리고 무료로 종목 신청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서 이제는 장 시작부터 장 마감까지 저희 톡방의 매니저분께서 매일매일 시황하고 특징주들을 정리해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때그때 좀 눈에 확 띄게 시장 정리 상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별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좋은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좀 퀴즈부터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퀴즈 공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배당 날기일은 12월 27일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걸까요? 1번 12월 26일, 2번 12월 27일, 3번 12월 28일.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 잘 한 건지 이런 고민까지도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상담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8시 2분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각. 과연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체크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별톡방 오픈. 자, 좀 올려볼게요. 오늘은 가장 먼저 키트님께서 오셨어요. 키트님 어제도 1등으로 출첵해 주셨는데 오늘도 출첵입니다 하고 오늘 잘 끝나서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역시나 이모티콘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이십니다.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오늘 해외 증시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오랜만에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꿋꿋하게 상승장을 보여줬는데요. 뭐 아주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종목들도 잘 가고 지수도 조금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번 또 이 시간 통해서 체크해가는 시간 돼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키트님 반갑습니다. 자, 차지현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사만 남기고 가요.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볼게요. 민재인 씨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제작진 분들도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저희 건강까지 챙겨주시는 차지현님, 이렇게 본방사수하지 않으시는데도 이 시간에 또 별톡방 찾아오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신다니 참 이런 정성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차지연님 다시 보기로 꼭 이 부분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둥그리 왕자님 코오롱 티슈진 남겨주셨어요. 둥그리 왕자님 반갑습니다. 둥그리 왕자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출석 체크 완료됐고요. 우리 세희님 오늘도 오셨어요. 제넥신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해피해피님 안녕하세요. 예쁜 민재MC님 상큼한 진행의 예쁜 모습 언제나 이 시간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출석 신고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해피해피님. 종목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보세요. 자, 키트님 와 민재님 너무 예쁘세요 라고 하셨어요. 키트님 고맙습니다. 키트님 저 항상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상승 타이밍 스타에게 일진 머티리얼즈 꼭 접수 넣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해피해피님도 한일 현대 시멘트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스타분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우선 별톡방에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글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과연 여러분들 상담을 도와주실 스타분들은 어떤 분들일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톡스타 일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었죠?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 양쪽에 든든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영석 대표와 그리고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님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우선 우리 조영석 스타님부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뵀는데 오늘 또 뵙네요. 네. 오늘 스타님,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저는 하락할 줄 알았는데 잘 네. 버텨줬어요. 네. 상승을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시장 매매 어떠셨어요? 어제 FOMC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염려 또 뉴욕 증시에서 셧다운에 대한 그 염려를 통해서 뉴욕 증시가 폭락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장은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또 장 후반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일 염려했던 것과 다르게 국내장을 잘 방어하고 마무리했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우리 조영석 스타 앞으로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여러분들 많은 상담 해보시기 바랄게요. 특히나 어제 조영석 스타님의 강의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질문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이 시스템 트레이딩과 함께하는 종목 분석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승 타이밍 스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스타님,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업종들이 참 잘 가는 하루였습니다. 1월 달에 있는 컨퍼런스 때문인지 기대감 때문인지 참 잘 올라갔는데 스타님 오늘 매매 어떠셨어요? 네, 일단 저도 오늘 좀 매매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또한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이 시장의 이제 지배적인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선뜻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반등을 준 이유는 딱 두 가지죠. 어제까지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기술적 반등 구간, 또 이제 전기차가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전기차 또한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주면서 시장을 그래도 어제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오늘은 좀 숨을 쉴 수 있는 구간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신규 매수라든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기관과 외국인 모두 이제 짧게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섣불리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하루가 아닌가, 그냥 기대감만 주었던 좀 고통스러운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이 좀 아쉽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또 2018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괜히 포트를 늘리거나 편집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 관리라든지 평단을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봅니다. 이제 시장도 이제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체질 개선을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동안에 계속 관심 가졌던 업종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변화에 맞출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하고 할 단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오늘 좀 비중에 대한 부분들 많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상승 타이밍 스타 앞으로 또 많은 연락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또 배당에 관해서 매수해야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퀴즈에도 문제로 나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까지도 모조리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1시간 통해서 꾸준하게 상담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스태프분과 함께 아주 심차고 든든하게 시청자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의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스타분 선택하셨어요? 조영석 스타분과 함께 종목명하고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섬기계공업 네.
7,300원에 20%.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어떻게 되세요? 아니, 이게 오늘 샀는데 이게 어떻게 될는지 궁금해요.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종목. 이 종목 서암기계공업의 전망에 대해서 좀 목표가도 함께 좀 잡아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 경협주 가운데 이제 철도 관련된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 기어 관련된 공작 기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그 남북 철도에 관련된 이슈화가 되면서 오늘도 또 15% 이상의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서암기계공업을 보기 위해서는 4월달 우리가 4, 5월달 예, 그때 우리가 올라갔던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5월 달에 가장 고점이 8,240원대까지, 8,240원대까지 올라갔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들은 이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펀더멘탈이나 어떤 수급에 대한 세력적인 부분들보다는 현재 테마에 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이다.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7,300원에 매수하셨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목표가는 전 고점인 8,200원대 1차 목표가로 보고 있고요. 그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절반 정도 익절하시고 추가 목표가는 거기서 10% 정도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 목표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8,000원 언저리에서 마무리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목표가 세워드렸습니다. 우선은 1차 목표가 8,200원 세워드렸고요. 추가적인 궁금증은 조영석 스타의 톡방에서 또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별떡방의 둥그리 왕자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코오롱 티슈진 39,400원에 30%입니다. 오늘 매수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제약업종들 상당히 상담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코오롱 티슈진. 오늘 이분도 또 매수를 하셨네요. 네. 어디까지 좀 가져갈까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잘 매수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좀 분야가 있습니다. 뭐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요. 신약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일단 내년 1월이죠. 이제 JP모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약보다는 이 신약에 대한 신약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를 지금 영위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신약이 이제 미국에서 2023년부터 이제 시판을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은 포함되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투자자분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붙으셨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네. 추가 상승을 할 때 즉 1차적으로는 5만 원을 짧게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력한 저항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오롱 티슈진의 주봉을 보면 지금 거의 한 6개월 동안 이 5만 원 가격대를 뚫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5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드리지만 만약에 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5만 원 그 이상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7만 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시려면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 즉 2023년에 인보사가 시판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꼭 가져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서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5만 원, 중장기적으로는 7만 원 목표가 제시 드리면서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잘 매수하셨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역시나 톡방에 올라온 글이고요. 세인님의 종목 봐드릴 거예요. 조영석 스타와 함께 제넥신 86,000원에 10%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역시나 이번 종목도 제약 업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가지고 수익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떤가요? 예, 제넥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의해서 지금 현재 12월 이 하반기에서는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넥신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시스템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현재 세력 매집선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파란색 선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선들이 그 주가 차트 위에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특히 오늘 그 73,500원에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상승 로엔날 상승도 지금 상승 목표가 지금 올라가 있고요. 또 세력 매집선도 상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 점수도 55점 이상으로 79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지금 5가지 조건들이 다 맞춰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73,500원에서 시작하는 종목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를 저희는 82,000원 정도까지 지금 매수 단가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9만 원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신을 지금 현재 약간 좀 물려 있는 상황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홀딩하시고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손실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희망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9만 원까지도 갈 것 같다. 매수가 회복 충분히 하고 수익까지 달성하시고 나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영석 스타의 시스템 분석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이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빠르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갈게요. 키티님 도와드릴게요.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일진 머티리얼즈 53,000원에 20%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매도 시기를 놓쳐서 그래요.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전망을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이 종목 지난번에 상담한 거 기억나시죠? 네, 4만 원까지 오늘 네. 올라왔어요. 네, 일단 이 일진 머티리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전기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부품 안에서 일렉포일이라는 부품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1차 상승이 나왔고요. 두 번째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공장을 증설을 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이제 캐파 증대로 인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올 초 이제 고점이 6만 원인데요. 이제 6만 원을 찍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이제 정부에서 지난주에는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면 이번 주에는 친환경차 관련해서 전기차 또한 보급률을 높이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 전기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삼성 전기아 같은 이 우량주들의 실적이 4분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전기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45,000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좀 봅니다. 만약에 45,000원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5만 원에서 52,500원 지금 매수하신 투자자분의 매수가까지 조금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만약에 45,000원이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하방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유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45,000원 부근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자 하는 전략보다는 45,000원 부근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할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 번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추가 매수를 통한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최대한 현금화를 하는 목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어제는 수소차 그리고 오늘은 전기차가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빠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참 중요한 시기니까요. 다음 주 시장 12월 마지막 거래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거래일 오기 전까지 보유 종목을 빨리빨리 아래 참여 방법 통해서 상담으로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배워야 산다님의 종목입니다. 조영석 스타님 앞으로 나스닥 지수 저점 매수 가능할지 전략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네요. 네. 스타님.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연일 좀 많이 밀려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미국 경기 자체가 지금 2019년도 들어서 더 하향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는 지금 마이크론도 좋지 못하는 실적을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스닥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 팡이라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실적적인 부분을 떠나서 경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흘러내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을 그걸 믿고 들어가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저점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보다는
우선은 조금 더 관망해보자라는 답변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다음 주 이 시간쯤에 또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조영석 스타의 톡방에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아 가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계좌복구님께서 별톡방에 글 남겨주셨고요.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안녕하세요. TK케미칼 2,900원에 20% 담고 있어요.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 목표가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아이디는 계좌복구님인데 계좌복구를 좀 스타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조건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이 페트 수지에 관련한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한번 상승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TK케미칼은 일부 이제 특정 정치 테마주를 엮이면서 굉장히 높은 이제 상승폭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 그날 이제 강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을 강하게 좀 받을 경우가 많는데요. 일단 TK케미칼 같은 경우 두 번째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이 2,800원이 이탈이 돼서 제가 지금 화면에 그어드리는 이 노란색 이평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2,500원까지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2,600원 정도를 제가 손절선으로 제시드리겠지만, 만약에 중장기 관점으로 보유가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TK케미칼 같은 경우 실적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도 어떨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은 2,600원 손절선을 제시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손절선은 2,200원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해서 4,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높게 잡아드렸어요. 볼까요? 2,600원이 단기 손절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손절가는 2,200원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4,000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상담 가기 전에 별톡방 좀 보고 갈게요. 지금 계속 종목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별톡방 열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해피해피님이 한일현대시멘트 접수해드렸고요. 그리고 배워야 산다님 나스닥 지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둥그리 왕자님께서 조영석 스타님 어제 강의 너무 잘 들었어요. 오늘도 좋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계좌복구님께서 TK케미칼 상담 도와드렸고요. 둥그리 왕자님 감사합니다. 기분 좋네요. 라고 또 피드백 남겨주셨습니다. 무관심 사병님께서 우리 상승 타이밍님 1부, 2부 다 나오시는군요. 유익한 시간이긴 하지만 2시간 동안 하시면 힘드실 텐데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 휴가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우리 무관심 사병님께서는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일 휴가를 대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스타님 힘드신가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처지면 저도 좀 힘들긴 하는데 오늘처럼 생각보다 강한 날에는 이제 오히려 더 좀 재미가 있죠. 네, 재미가 있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셔서 좀 고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별톡방에 또 많은 글들 남겨주고 계시네요. 전문가님들 무료 카톡방 주소는 받았는데 참여 코드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참여 코드는 별톡방에 입력되어 있는 방도 있고요. 입장할 때. 그리고 참여 코드가 써있지 않는 방은 별톡방 관리자분께서 이제 남겨주실 거니까요. 잠시만 저희 별톡방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세희님께서도 조영석 스타님 감사합니다. 키치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고 계시고요. 난다요님의 DB하이텍과 YCY님의 메디톡스 계속해서 접수 넣어드릴게요. 자, 그럼 상담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 살펴볼게요. 자, 다음 상담은 한일현대시멘트가 되겠습니다. 해피해피님의 종목이고요. 조영석 스타님을 지목하셨어요. 68,200원에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라고 하셨거든요. 매수가 봤더니 너무 고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손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중이 지금 3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일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남북 경협, 특히 이제 도로 착공 관련된 이슈로 통해서 지금 시멘트 관련 업종들, 아스콘 관련 업종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매수 단가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빠져나올지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은 지금 주가 차트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테마 형성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45,000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45,000원이
회복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0원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 다음은 55,000원 선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45,000원 회복을 먼저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반가운 것들은 지금 현재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할 때마다 이 지금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을 가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특히 이제 시멘트, 아스콘 경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도 들어서는 경기가 그렇게 좋게 예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 시멘트 관련주는 지금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가 됐을 때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신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해피해피님, 45,000원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45,000원 회복 시에는 55,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좀 한참 남아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하는 의견까지 함께 참고를 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갈게요. 3379님의 문자고요. 상승 타이밍 스타프로 대아TI 남겨오셨어요. 8,560원에 4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대아TI가 계속 보니까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좀 뚫을 수 있을까요? 9,000원을? 네, 일단 대아TI도 방금 그 한일시멘트와 마찬가지로 남북경협주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철도주 중에서 가장 큰 대장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착공식 여부에 따라서 이제 착공식 일정이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착공식이 아니더라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호재 뉴스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드리지만 일단 착공식을 제외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는 그 날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하지만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이 61선이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1선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의 초록색 이평선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곳의 가격대가 7,500원이다라고 봤을 때 대아TI는 7,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경협이스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투자자분의 매수가 기준으로 큰 폭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선은 7,500원을 지정해 드리지만 이 7,500원이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날까지도 계속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많은 이제 경협주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번 참고로 하시는 것이 저는 좀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아TI 61선이 중요 기준선이다. 손절가에 따라서 7,500원 잡고 보유하고 가져가시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전화로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스타분 연결해드릴까요? 예. 조영식 스타님이에요. 조영석 스타님께 어떤 종목 볼까요? LNF를 34,700원에 네. 3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목표가하고 네. 그 손절가, 네. 그 전망, 뭐 그런 것까지 좀 두루두루 좀 살펴보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아버님 근데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실 때 매수가를 34,800원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100원 예. 차이지만은 확실하게 예, 34,700원 맞으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34,700원으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손실은 아니신데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시고 네. 지금 단기적인 대응이 참 중요한 최근 시장에서 네. 목표가하고 손절가까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LNF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수소차 다음 이제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이슈 그 순환매가 되면서 2차 전지 부분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그 2차 전지 관련된 모든 종목,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LNF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오늘 견고한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현재 그 34,700원 비중 3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매수를 좀 좋은 자리에서 잡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측 랭킹에 94점이나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세력성 같은 경우가 세력 매집이 점점점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좀 보게 됩니다. 특히 로엔나 그 랭킹에 대한 부분도 빨간색으로 전환이 돼서 상승에 대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세력 매집선이 이
현재 주가 차트 비해서 36%의 그런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주가가 이 세력 매집선에 부합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35,000원이 지지가 되면서 35,800원에 마감되었던 이 LNF는요. 1차적인 목표가는 42,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9월 20일 날 거래량이 터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인데요. 이날 종가가 42,000원대쯤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했을 때 41,700원이 종가였는데 42,000원 1.5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32,000원이 무너졌을 경우는 손절을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1.5표가는 42,000원 정도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NF 예측 랭킹이 94점짜리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잘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략대로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문자고요. 6782님께서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대한항공 37,000원에 30%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아주 길게 보고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대한항공 아무래도 유가하고 또 관련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스타님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유가가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초점이 대한항공을 봤을 때 유가가 낮아졌으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유가가 하락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실적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여행객의 수요가 증가를 해야지만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유가가 내렸다 하더라도 여행객의 수요가 둔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은 사실 좋은 실적을 내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기에 대한 악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가가 좀 낮다라는 관점에서 대한항공을 장기적 관점으로 이제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차트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유한 그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우선 매수가에 현금화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의 지금 매수한 가격대는 너무 높다라는 것이 지금 큰 단점이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대에서 현금화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3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단지 유가가 빠졌다라 그래서 대한항공의 실적을 마치 보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저희가 좀 상담을 도와드렸어요. 저희가 항공주를 방금 상담을 하게 됐는데 유가하고 관련해서 항공주 매수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유가 향방도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 50달러 선이 무너졌다가 간밤에 다시 반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유가 이야기를 그럼 한번 이쯤에서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미증 씨가 지금 저점을 깨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건지 FOMC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3번을 할 줄 알았는데 2번이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또 1번을 기대했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틀 전이었죠. 미국 FOMC의 회의가 끝나면서 사실 장중에는 이제 뭐 이번에 금리가 올렸다 하더라도 내년 점도표가 기존 3회에서 2회로 좀 낮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장이 이제 마치기 직전에 페드 이제 연준의 파웰 의장이 나와서 이제 연설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는데 파웰 의장이 아무래도 이제 초보 의장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년도의 금리에 대한 속도는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 점도표가 2회다 하더라도 이게 3회가 될 수도 있고 4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불안 심리가 퍼지면서 이제 굉장히 좋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지 않았나.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 또한 이 금리에 대한 이슈로 좀 강하게 조정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상승 타이밍 스타의 의견 들어봤고요. 우리 조영석 스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미 증시가 지금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긴 했지만 네. 또 한 번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내년도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하락을 조정을
얘기를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시장 참여자들이 2019년도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상기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동반해서 셧다운에 대한 21일 날 오늘 밤이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에 있을 미 연방정부에 대한 이 부분들이 셧다운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 불안감이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 증시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시장에서는 2019년도에 대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파월 의장의 그런 어떤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한 하향 조정에 대한 부분 그것이 더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증시가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건지 우리 조영석 스타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유가 관련주 좀 전에 대한항공 상담도 했었습니다. 유가 관련주 관련해가지고 막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도 있고요. 약세를 이어가는 종목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의 동향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미국의 유가가 왜 갑자기 큰 폭으로 단기간 안에 좀 하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유가의 하락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좀 내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유가를 낮춰서라도 금리의 속도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유가가 사실 이제 올 10월 달만 하더라도 1배럴당 80달러 가까웠었는데 네. 2달 만에 지금 50달러까지 깨고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빠른 폭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 이거에 따른 수혜주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전통적으로 유가가 빠지면 수혜를 보던 기업들이 이제 항공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화학주까지도 이제 최근에 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원재료에 대한 단가 인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마진율이 높아지면서 항공주 그리고 화학주들이 굉장히 이제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러한 부분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가가 하락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요. 조정 시에 저는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주를 제외하고 지금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분기에 이미 유가가 높은 가격대에 있을 때 매수를 한 그 재고 물량이 있기 때문에요. 다음 분기부터 바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분기가 지나서 그 다음 분기는 지금 가격이 싼 유가를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화학주들은 지금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상스타이밍스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화학 관련주들, 화학 관련 업종들 눈여겨보시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조영석 스타님. 네. 유가 마찬가지로 1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이슈가 됐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50달러 선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 스타님은 관련주들 앞으로 움직임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상승 타이밍 스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유가를 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 관련주, 특히 이제 저가 항공 관련주도 같이 동달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고요. 네. 하지만 그 정유주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유가가 또 폭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셰일 오일에 대한 이 생산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수혜를 보고 있지만 정유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조영석 스타의 의견까지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유가 관련주들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이슈 하나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다시 6만 원대를 회복을 했지만 어제는 6만 원 선이 또 깨졌었단 말이죠. 반도체 업종들 지금 계속 또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금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스타님. 네. 이 이유가 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우리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아무래도 이제 12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그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금리와 미중 무역 전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마이크론의 실적에 조금 집중을 못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이었죠.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좋지 않았던 이 수준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목표가를 하향하고 이 기대치도 낮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치 또한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마이크론이 왜 이제 실적이 좋지 않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이제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또 이제 가격뿐만이 아니고 수요 또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광풍 열풍이 불면서 이런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가 큰 폭으로 이제 수요가 높았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IT 고점 논란이 나오면서 가격도 빠지고 수요도 지금 부진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오늘 SK 하이닉스는 반등을 했느냐? 그냥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저는 이제 구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도 물론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AI라든지 5G라든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비중이 100%에 달하는 기업이니까 향후 조금은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반도체 IT 그리고 그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은 조금은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관련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기술적 반등에 의한 양봉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중을 오히려 이제 줄여나가는 전략이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의 하락 원인을 좀 짚어보면서 그에 영향을 줬던 마이크론 실적 악화에 대한 상승 타이밍 스타일 의견 들어봤고요. 앞으로 반도체 업종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살짝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지금 빨리 또 종목 접수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우리 조영석 스타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그 마이크론의 실적 악화가 지금 현재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주가를 좀 내리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특히 디램과 낸드 플래시 그 반도체의 그런 가격들이 점점 이제 생산량을 많이 늘렸던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늘리면서 그 반도체 하락을 같이 동반으로 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분기에는 성수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 대량 구매를 통해서 하락세가 잠깐 멈추긴 하지만 내년 경기도나 특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된 부분들이 실마리가 풀려져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경기 둔화적인 부분들은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지 않을까. 특히 반도체 가격의 하락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관련된 하락들을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조영석 스타의 의견까지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 주간 이슈,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슈 좀 짚어봤고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보는 시간 살짝 가져봤습니다. 자,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시 한번 상담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상담은 조영석 스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0136님의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78,000원에 40%. 앞으로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수급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스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의 그런 관광객들의 그런 유입에 많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또 특히 면세점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호텔신라입니다. 뭐 긍정적인 호재가 있었다면 2월달 내년 2월에 이제 면세점 그 부분들을 확대하는 특히 이제 구매하는 구매량을 확대하는 그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올 10월달 이후로 급격하게 세력의 선들이 내려가는 모습도 좀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지금 10월 이후부터 이 세력선이 급격하게 내려간 특히 이제 12월 들어서 점차적으로 많이 빠져가는 모습도 좀 보게 됩니다. 특히 로엔날 알파 시스템에 보여지고 있는 이 지금 상승 부분도 하락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예측 점수가 7점으로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주가와 세력선과의 그런 지금 이격도가 4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중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78,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아직까지는 선절 라인 자체가 그렇게 선절 금액이 크지 않으신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측 점수 7점에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비중 축소하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조영석 스타의 시스템이 진단하는 순위 과연 몇 위 정도인지 몇 점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상담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DB하이텍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톡 남겨주셨고요. 난다연 님이 DB하이텍 14,000원에 10% 들고 있는데 전략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DB하이텍에 대한 종목 상담을 하기 전에 이제 이 기업이 어떤 부품을 만드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 반도체에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SK 하이닉스가 주로 만드는 D램이라든지 이제 낸드 플래시를 말하는데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저장의 용도로 쓰이는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무엇이냐? 이 저장의 용도에 이제 연산 기능까지 갖춘 메모리 반도체 칩을 비메모리 반도체 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AI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에도 충분히 접목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즉 이제 반도체 고점 논란이 나오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안 좋은 거지 비메모리 반도체 칩은 앞으로도 충분히 한 번 더 외형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해서 전 고점이 22,000원대까지는 조금 힘들지라도 그래도 16,000원에서 18,000원대 지금 투자자분의 이제 매수가 기준으로 본다면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시장이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일단 이걸 또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나눠서 이쪽을 또 좋게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다 반도체 IT 업종을 또 안 좋게 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역시나 별톡방에 올라온 글이고요. 우리 하인님께서 늦게 출첵이요 라고 글 올려주셨네요. 잘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AMS, 우수 AMS를 보내주신 알면 짱님의 종목도 봐드릴게요. 조영성님께 조영석 스타님, 우수 AMS 진단 부탁드려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차트를 보니까 지금 네. 접근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AMS는 전기 수소차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며칠 한 3일 동안 상승했던 부분들의 차익 매물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하다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고요. 특히 외국인 물량들이 조금 나오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꼬여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예측 랭킹이 85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세력선 부분들은 그 주가와 거의 비슷하게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로엔나 알파 랭킹이라는 부분들이 상승적으로 지금 빨간색 차트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 세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3,500원 선 라인을 한번 지지되는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3,500원 지지 여부를 보시고 지지 부분들이 확인되었을 때는 들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갔을 때는 1차 목표가로 4,200원 정도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수 AMS 전략 세워드렸어요. 가격 전략 참고하셔가지고 잘 접근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YCY12063님께서 조화로 아이디를 변경하셨어요. 조화님.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메디톡스 63만 7,000원에 40%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라고 하시거든요. 오늘 무슨 일로 좀 올랐나 몰라요? 라고 하시는데 오늘 장중에 60만 원 선 터치를 했어요. 이 종목이 역시나 1월 컨퍼런스 기대감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보톡스, 즉 이제 미용 관련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노톡스라고 하는 이제 눈가 주름 개선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이 제약이 내년 10월이죠. 이제 19년도 10월에 임상 3상을 이제 준비를 한다라는 이슈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임상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메디톡스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이고 또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중국 시장에도 이제 활발하게 이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55만 원이 이탈이 돼서 61선을 훼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55만 원이 이탈되지 않고 이제 실적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차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70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75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세워드렸고요.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 참 잘 갔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주들 들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은 상승 타이밍 스타일 톡방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시간 관계상 저희 상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스타님들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잠시 뒤에 10분만 쉬었다가 돌아오기 전에 퀴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화면으로 띄워주십시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볼게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은 12월 27일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할까요? 1번 12월 26일, 2번 12월 27일, 3번 12월 28일.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잠시 뒤에 10분 뒤에 찾아올 때 힌트를 좀 드릴게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 거고요. 저희 10분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